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채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는 동시에 일부 영업시간을 단축해 방역의 고삐를 더 죄기로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제 하루 동안 1,628명이 나왔습니다. 조금 줄었나 했는데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선별진료소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못했다. 그런 원인이다라는 분석이 또 있는가 하면 원래 추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어제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예. 비가 많이 와서 오전 중에 검사를 오시는 분들이 좀 늦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가요? 그 실제로 이제 주말에 그 검사 건수가 감소한 거를 감안하자면 소폭 줄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폭이요? 사실 우리가 예. 검사 건수가 일반적으로 주 평일 검사 건수를 회복하려면 수요일 정도 되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검사 건수가 그 다음 날인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발표가 나니까 아마도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검사 건수를 확인이 되면 이것이 소폭 감소하는 사실 이제 고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점이 뭐 3,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방역 당국의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도 있었는데 지금 고점을 지나고 있다는 말씀은 3,000명까지 갈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우리가 2,000명대 내외로 나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은 있지만 우선은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특성, 감염력이 좀 높고 현재도 예방접종이 많이 되지 않은 젊은 층에서의 감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3,000명, 4,000명으로 확대되는 것은 코로나19의 특성에 대한 부분에 국민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방역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현재 내일부터 진행될 서울 수도권 외에 대전, 부산, 제주 지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예. 그리고 좀 피로감은 있을 수 있지만 일부 방역이 무너진 측면도 있지만 3단계가 지속되는 것이 진행되는 점, 여름 휴가가 완료되는 시점. 다만 여기서 이제 학교 등교가 시작되는 게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예. 3,000명, 4,000명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위험 요소는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점을 완만하게 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내일부터는 밤 9시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요. 노래방 같은 곳은 10시까지 영업이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2명 이상 동석을 할 경우에는 물론 9시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만 4명까지는 모임이 가능한 걸로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좀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방역적 조치의 일부 수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우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라는 표현을 쓰자면 1차 예방접종까지 마치신 분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2차까지 예방접종이 완료되신 분이 약 23, 24% 정도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고령층인 걸 감안하자면 이것이 시행되는 내일부터 한 2주간에는 그렇게 아주 효과적일 거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그런 의식, 시선 같은 게 또 중요한데요. 네. 사실 다른 테이블은 3명, 4명이 앉아 있는데 우리 테이블 2명 정도 있다고 하면은 일부 항의될 수 있을 있고 업장에 따라서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던 것을 증빙한다 하더라도 저희 업소에서는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2명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경우에 이런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일종의 일관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판단드리고 싶은데요. 예. 뭐냐면 예방접종을 2회 예방접종까지 완료하고 2주가 진행된 사람들, 예방접종 완료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 네. 일종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는 거는 지금 만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예약률이 높지 않은 거에 대한 일종의 유인책? 당근책이다. 네. 그것이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러한 부분이 완화되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일종의 하나의 문을 두들기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또 말씀하시죠. 오후 9시까지만 그 영업을 중단시키는 카페나 식당 이런 식음료업소에 대한 부분은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이지만 실제로 2020년 12월에 3차 유행이 시작되어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던 거는 5인 이상 집합금지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예. 부분과 또 하나가 바로 9시까지만 식사와
카페 등의 그랬었죠. 영업이 가능했고 대부분 다 배달 또는 우리가 주문 후 우리가 집에 갖고 갈 수 있는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면서 이동량이 급격히 줄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의 4차 대유행을 효과적으로 잡기에는 부족함을 지난 6주간 판단을 해서 나온 조치인데요. 이 부분은 일관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모임 외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간 진행되면서 2주가 지난 그 이후에 아마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9시냐 10시냐 이게 1시간 차이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는 시선도 있고 그리고 노래방이나 이제 실내 체육 시설은 왜 10시까지로 놔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노래방 같은 경우는 방역 수칙을 지킨다고 하면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 정해진 인원이 정해진 시간 내에서 방역 수칙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규칙을 지킨다고 하면 노래방은 아주 고위험 시설은 아니죠. 또 운동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운동하는데 노래의 그 비트가 얼마 이내에 된다. 뭐 맞아요. 이런 예. 좀 지키기 어려운 방역은 조금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운동시설인 경우에 이런 운동에 대한 운동시설 중에 방역의 지침을 지킨다. 마스크 착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여기는 또 노래방이나 운동시설에 대한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9시가 되면 일단 대중교통 수단도 많이 줄어들고요. 식음료를 판매하는 시설들 다 닫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래방이나 운동시설을 방문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노래방 같은 경우는 식음료 시설과 연계되는 약간 2차의 개념이 그렇죠. 맞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 노래방은 10시까지 연다고 해도 거의 방문하실 분은 없어 보이고 운동시설 가시는 분들은 방역을 지켜서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백신 접종 1차 접종 기준으로 50%를 넘겼네요.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70% 접종은 완료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질병관리청의 입장인데 추석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더라고요. 한 달도 안 남은 그 시점에서 70%까지 20%포인트 가까이 높이는 것이 물리적으로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우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예. 만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인구 연령이 약 1,600여만 명이 됩니다. 예. 그중에 필수 인력들은 이미 예방접종을 했고 나머지 인력들이 나머지 인구 분포에서 예방접종이 진행되는데 실질적으로 6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의 접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1차 첫 번째 예방접종 만 18세, 49세가 추석 전까지의 분포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총 진행이 돼도 70%를 채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만 75세 이상은 예방접종 하실 분들은 거의 다 끝났고 예. 접종 안 하신 분들에서 추가로 나오긴 어렵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0세에서 59세 사이에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접종하지 않은 부분, 예. 그 부분에서 한 100여만 명분의 접종이 진행되는 부분과 현재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부분이 합쳐졌을 때 잘 맞춘다고 하면 가까스로 70%가 되겠지만 제가 계산해 봤을 때 70%에 도달하기는 좀 수학적 근거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 사실 만 18세에서 49세까지의 예방접종의 예약이 진행되는 게 사실적으로는 20일, 지난 금요일로 완료가 되는 게 맞습니다. 예. 하지만 어제 21일 오후 6시 완료가 8시부터 다시 지금 8월 18일까지 나이와 10부제에 상관없이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알려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예, 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 18세부터 49세까지 어제 저녁 오후 6시부터 9월 18일까지 예방접종에 대한 예약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접종 예약을 하지 않았었던 만 18세, 49세 분들이 예약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70%에 대한 접종률을 상회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아질 거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70% 이상 1차 접종을 완료하려면 말씀하신 그 연령대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의 예방접종 그 예약률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통계가 잡힌 거는 64% 정도가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그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이 예방접종 예약률을 좀 높이기 위한 정부의 묘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사리 그렇게 높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좀 데이터를 안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낮은 즉 예약 이행률이 60% 미만인 층이 30대였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바빴고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휴가철도 있었고 사실
예약하는데 10부제라고 하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 장점은 우리가 트래픽이라고 해서 전산이 멈추거나 하는 것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문제는 아차차 깜빡하고 지나간 거죠. 그렇죠. 예. 7월 뭐 7일, 17일, 27일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놓쳤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틀간 여유를 줬지만 그것도 바빠서 못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지만 현재 언론 보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모더나사 30세 미만에서 신근염이 더 높았다. 또 어제 그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우연히도 우리나라에 모더나가 부족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또 화이자사의 신근염 또는 20대에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사망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는 인센티브에 대한 일관성을 가진 메시지의 전달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의 안정성 그리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합병에 대한 그런 명확하고 투명한 보상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9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추가 예약에 대한 그 이행률을 끌어높여서 실제로 접종률도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현행 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확진자와 접촉을 하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데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고요. 음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그리고 PCR 검사 횟수도 기존의 3회에서 1회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줄어들게 되고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한 감시도 수동 감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지 오래고 그리고 돌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봉욱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목소리에 일부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7월 중에 한국국제협력단, 예.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에 무상 원조를 하는 곳에 그 프로젝트로 이라크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이라크를 일주일 다녀오고 나서 네. 그 예방접종 이후 2주가 지난 면제자 프로그램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예. 자체적으로 제가 병의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일주일마다 해서 총 3회의 PCR 검사를 제가 스스로 하고 그럼으로써 제가 모시는 환자분들에 대한 안정성을 높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예방접종을 했을 때 실생활에서 특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또 TV 관련해서 연예 활동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 후 2주가 지나면 혹시라도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서 밀접 접촉자로 판정이 됐을 때 그것이 면제되고 안 되고가 실생활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실제로 제가 만약에 감염자로 나중에 판정이 됐는데 네. 밀접 접촉자로 돼서 2주간 격리된다고 하면 실생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특히 젊은 층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때에 자가격리 면제를 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속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주일간 만약에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아마 예방접종에 대한 예약 이행률도 떨어질 수 있고 예약은 했지만 어차피 젊은 사람들은 걸려도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데 나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인데 안 해 하고 끊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시점이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부분은 진행하되 대신에 이런 감시 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PCR 검사에 대한 그런 프로토콜, 지침을 바꿔서 만약에 접종 후 2주에 대해서 완료된 분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3일 후, 7일 후, 그리고 14일로 좀 불편할 수 있지만은 이 PCR 검사의 그 기간을 또는 횟수를 증가시켜서 실질적으로 일부 격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진단을 해서 만약에 양성이 나온다고 하면은 접종 후에 안전한 항체를 갖고 있지만 그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격리를 해서 그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물론 무조건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접종을 하셨지만 감염이 확인된 분들의 건강을 위한 그러한 지침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동의하시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돌파 감염 사례 때문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으시지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측면에서는 지금 현행을 유지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동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전문가들 사이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얼마나 좀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메이저리거 유현진 선수가 또 네. 승리를 거뒀는데요. 12승째를. 그렇습니다. 그 스타디움을 제가 봤습니다. 중계를 봤는데 마스크를 쓰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선수들의 화이팅하는 모습들도 보면 단 조건은 예방접종을 2회까지 완료한 후 또는 예방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분들은 PCR 검사를 완료한 후 또는 방역지침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수준 높고 이미 눈은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로 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또 많은 분들이 서로 감내하고 있는 부분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여론 의식은 올라갈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접종률이 올라갔을 때 한꺼번에 이러냐? 그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했다가 또 약간의 그 언어에 있어서의 톤 다운이라고 하죠. 예. 가능성을 비췄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번에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6시 이후에는 2분만 같이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는데 접종하신 분이 있다면 4분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일종의 신호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호로서 예방접종의 이행률이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의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를 반영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석 이후에 여행이 진행되는 부분, 특히 추석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데요. 가족들이 모여서 추석 때 8명 집안에서 식사를 한다. 이거 현재 방역수칙으로는 저녁 6시 이후에는 안 금지입니다. 되죠. 예. 식당에서는 접종하지 않은 사람 2명과 접종하신 분 2명이 4명이 6시 이후에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게 현재 방역으로는 합법하지만 내일부터. 내일부터 가능하지만 만약에 추석 때까지 현재가 진행된다면 집에서는 저녁 6시에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실생활과 방역 지침 그리고 람다 변이가 앞으로도 얘기가 나올 텐데 델타 변이 이외에 기타 다른 변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무조건 사회적으로 닫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접종률이 2차 예방접종률이 50%가 지나는 시점인 제가 판단할 때는 11월 말 12월 초에 독감 유행 시기랑 같이 물려서 독감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2차 예방접종률이 50%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에서 조금씩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로 닫는 시점이 아닌 같이 진행되고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내년 봄까지 서서 열어주는 그러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루마니아가 우리나라에 백신 공여를 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아니다. 뭐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소통의 부재라고 판단이 되고요. 루마니아라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 진단 키트를 우선적으로 공유했던 최우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2002년에 가서 봉사를 하고 일했던 나라기도 해서 그러셨군요. 의학의 그런 상태를 아는데 인구 2천만 명에 100만 명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고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다가 어제는 6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나라이고 예. 2차 예방접종률이 이행률은 대한민국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의학적으로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그 백신에 대해서 현재 그 각 유럽 국가별로는 예방접종을 자발적으로 거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유통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필요한 우방과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받아 활용하고 나중에 우리가 유효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루마니아에서 필요한 부스터 백신, 추가 예방접종인 분이 발생하면 우리가 또 우호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접종 교환에 대한 부분이 루마니아의 일부 언론에서 나온 보도와 국내 언론 보도 사이에서 좀 시간차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정부 말에 따르면 논의가 진행 중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루마니아가 하필 우리나라를 공여국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초기에 진단 키트를 많이 지원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루마니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기타 국가에도 이런 무상 공유나 또는 백신 교환에 대한 것이 진행되었고 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사항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